예, 그 관계는 내일 다시 한번 그 문체부에 그 확인을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 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예. 누리과정 지금 그 기재부에서 이제 정부 이제 확정을 해서 국회에 낸 안이 예. 교육부에서 지금 기재부에다 요구한 그대로의 내용입니까? 지금 확정된 정부안이? 그것이 그 교육부와 기재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교육부에서 처음부터 요구했던 안이라기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예.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특별하게 설치하는 법률이 아직 공식적으로 상정도 안 됐는데 그 상정도 되지 않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그 예산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저희가 17년도 예산에 막 그렇게 반영을 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아직 상정도 되지 않는 재정일 겁니다. 아마 그 재정 법률안일 건데 그런 재정 법률안을 근거로 해서 상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교부는 어떤 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뭐 그 부분은 교육부만의 지금 잘못은 아니니까 기재부랑 같이 그런 잘못된 결과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시니까. 그게 아마 예산 부수 법안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예산 부수 법안은 나중에 국회의장이 정해야 예산 부수 법안이지. 아직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채택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자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이 말씀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그러지 정부가 이 누리과정 가지고 지금 제가 그러면 더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채가 굉장히 늘어난 건 알죠.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서. 14조 4천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조 3조가 안 되던 돈이 한 14조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재정 부담의 문제. 제가 이번에 이제 추경을 끝나고 교육감들을 몇 분 만나면서 제가 어찌 보면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 9천억이나 편성돼서 내려가니까 그것 가지고 편성을 해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마무리하고 가야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분들 대답이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제가 배임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려준 추경의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배임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해 가십니까? 배임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따져봤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0세에서 2세 어린이집 보육기관 누구 소관으로 예산을 부담해 줍니까? 그거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 그 누리과정에 있는 그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그 보육에 해당되는 부분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상으로 그렇게 복지부에서 했지만 전원 다 이렇게 해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이제 누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했죠. 예산 등을 포함해서. 그런데 누리과정이 되면서 왜 보건복지부에서 떼내서 교육부 소관의 시도교육청에다가 넘겼습니까? 그걸. 그게 이제 2012년 3월에 여야 합의에 의한 그 유아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유아교육법상의 무상의 범위와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시행령으로 영유아 교육부 시행령상에 대상 기관을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말이죠. 이 누리과정 문제도 예. 정말 우리 교육부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정부가 법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제가 예.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예. 정부조직법 한번 보셨습니까? 정부조직법. 전체적인 조직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예.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을 포함한 아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 영유아 보육법 제2조 3호를 보면은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3항을 보면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 그 밖에 연수기관 등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한다. 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아까 말씀하신 유아교육법 1조. 유아교육법의 1조 목적에 보면은 학교 교육에 따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집이 아니고 학교 교육에 따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누리과정을 도입 시행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딱 떼내서 교육부 소관에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겼냐 이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합의? 누구와 누구의 합의입니까? 그게? 정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학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원은 학교이고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뚜렷한 명시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교육부에 보면 유치원이 학교라고 유치원이 학교라고 안 그래 있어요, 내가? 예. 교육기관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요. 예. 교육기관 하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현재 교육공무법 제2조 3항에 보면은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 그 밖에 연수기관을 교육기관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교육기관. 어린이집 안 들어가 있어요. 이 교육기관 내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들어있지 않아요. 영유아 교육법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찾아서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은 어린이집이 교육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찾아서 지금 그 뒤에 보좌하는 분들 못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찾아서 한번 주워보세요. 어디에 그게 있어요? 어느 법률에 그게 있습니까? 예, 제가 지방교육지원국장. 장관을 주어서 장관한테 설명, 장관이 답변하겠어요. 예. 영유아 교육법상에는 2조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을 정의한 게 아니라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법이 꼭 유치원에만 적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린이집 그게 그렇게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에서 명백하게 어린이집을 적어도 유치원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에 교육기관이 유치원만 교육기관이다 이런 명시적인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따라서 장관님 자꾸 이게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교육재정교부금법 1조 안 읽어봤어요? 교육재정교부금법 1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그렇다면은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못 본다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완전히 그냥 뻗대는 거죠. 이건 법률을 무시하고. 지방교육 재정교육분법 제1조에 보면 이제 1조는 이제 교부금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열거하는 것이고, 교육기관 포함 여부는 교부금의 규모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에 따라 기준 재정 수요 측정 항목에 포함되어서 교부금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된다. 이렇게라도 하면은 조금 오늘 변명이 됐어요. 뭐냐면은 법률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지만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고쳤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고쳤다.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서 누리과정에 들어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서 의무지출 경비로 넣도록 했다. 뭐 이런 정도라도 답변을 하면은 그나마 좀 근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답이 아니지만은. 도대체 근거를 한번 내보세요. 어느 법률의 근거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 법률을 한번 내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 3월에 유아교육법이 개정을 하면서 유아교육법을 언제 개정했어요? 그때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 아닙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해서 뭐 어떻게 고쳤어요? 유아교육법을. 유아교육법의 개정 내용은 이제 무상교육 보육의 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하는 것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29조에 아니 그건 29조는 그건 시행령이고요. 유아교육법상에 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교육법 1조에 학교 교육에 따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유아교육법 목적도 바꿨어요. 1조를. 그 유아교육법의 1조는 이제 유아교육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규정해도 유치원밖에 규정할 수가 없지요. 1조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정의한 게 아니라 유아란 만 3세부터 고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상교육에 있어서 이제 이게 24조가 개정된 내용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유아에 대해서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무상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지 누가 그 재원을 특정을 했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무상의 무상의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그랬지 누가 무상을 했을 때 그러면 대체되는 비용을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유아교육법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재정 자꾸 편의적으로 법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리적인 논란이 그동안 논란이 없어요. 논란 전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논란이 전혀 없어요. 2012년부터 사실은 누리 예산이 유아교육법 누구 뒤에 보좌해 주는 법 이 법 복사해서 갖고 와보세요. 아까 29조인가 몇 조 다 갖고 와보세요. 이게 법률을 갖다가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정부에서 맘먹어서 시행령 좀 고쳐버리고 뭐 시도 부교육감들 불러서 울러매가지고 합의하면은 그게 법이요. 그게 합의하면은. 어디 이렇게 갖고 와 설명해 보세요. 몇 조?
어디 말씀이세요? 유아교육법에? 어디 몇 주가 있어? 23조였고 1년이었다가 3년으로 예. 무상이용료를 유동을 22년 3월에 개정됩니다. 아이, 알았어. 저리 가보세요. 예, 알았어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관님, 요렇게 되어 있어요. 유아교육법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유아교육법 제1조 목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 그 다음에 2조 정의에 가서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은 그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유아란. 그 다음에 24조 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거 무상으로 실시하라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무상보육 이 공약을 지금 실현하는 거죠.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무상의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그랬지, 누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무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나 내용이 뭐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그랬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한 바가 없어요. 여기서 유아교육법 24조 이 법의 해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 비용 부담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해석했다 보면 이 유아교육법 24조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교부금의 규모 산정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어떤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열거해놓은 것이고. 아이, 그러시고 네. 잘 보십시오. 자꾸 그렇게 우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 보세요. 예. 24조 2항, 바로 아까 24조 1항이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2항, 그 24조 2항. 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부담에 관한 내용은 24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24조 지금 아까 근거라고 드는 24조 1항은 무상으로 실시하는데, 무상으로 실시하는 범위와 내용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것이고, 2항은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되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 이렇게 명문으로 되어 있는 이 법률을, 이건 애써서 눈을 감고 보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유아교육법 어디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중에서 특히 보육에 관해서 부담을 하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규정 이 규정이 아닌 건 드러났잖아요, 지금. 24조에 대해서 국회 개정 시에 제가 보고받기로 어린이집도 포함하는 걸로 해서 개정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아니, 이게 포함은 된 거죠.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거기에 이미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24조 1항은 지금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거예요. 3세에서 5세까지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려는 아니, 게 논쟁이 아니라. 예. 이 문제가 지금 장관님 지속적으로 장관님 취임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이제 또 어린이집이 또 유아 이래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도 교육감들보다 이번에 추경으로 나간 1조 9천억을 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누리과정 예산 세워라 금년도 배임죄가 돼서 못 세운다는 거예요. 배임죄가 이때까지 쭉 12년부터 교부금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 배임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잘못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까? 그렇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동안에 그 법리적인 얼마나 교육부에서 울러매고 조지니까 눈물을 머금고 빚을 얻어서까지 세운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 어거지를 부려서 세우게 해놓고 이미 세웠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됐다? 해결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하여튼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볼 때는 다 물어줘야 돼. 지금 그 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든 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국감이 끝날 때까지 법 해석 좀 잘 해보세요. 이제 한번 차분하게 정말 마음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4조 1항 2항을. 그렇게 이 법을 제대로 해석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도 교육청들이 세워야 한다라고.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세우라고 해놓고 국채는 상환하겠다고 그러면서 지방교육체는 상환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방교육체의 상환에 대한 것은 역시 세수에서 보존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어떤 자체 어떤 수입, 지자체하고 달리 지자체에서는 자체 수입에 의해서 상환을 해야 되지만 교육청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요. 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문위 위원들을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은 네, 한번 만약에 납득을 못 시키면은 법률부터 정비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법률부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제 3당의 정책위 의장님을 포함해서 기재부 장관과 같이 오자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누리 과정의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부터 정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 교육 재정에 대한 수요와 전망을 정확히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법률부터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겁니다. 억지를 자꾸 부리지 말고 아까 이 24조 1항 이거 갖다 주면서 말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은 그 공무원 다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렇게 무지한 공무원이 어디가 있어?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